네,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오피스 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9,880원에 5%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 한참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오늘 5% 반등이 나와서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을 들어주시죠. 네, 오킨스 전자는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반도체를 그래도 토픽 섹터로 꼽아주셨는데 오킨스 전자는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게 CX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우리가 AI 로봇을 작년 초기에 봤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로봇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다 올라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CXL도 마찬가지고 HBM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뭐 테스트 소켓 관련 업체이긴 한데, 이게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전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관련주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뭐 네오셈이나 이런 퀄리타스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CX 내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보조금 발표 이번에 65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 받고 나서 이제 향후에 반도체 공장을 좀 더 이제 넓힐 거고, 뭐 HBM이나 CX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이런 엑시콘이나 뭐 여러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과연 오키스전자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거 딱 차트 보고 나서부터 그래 뭐 기대감은 좋다 이건데 왜 빠졌을 때 왜 더 많이 빠졌겠냐 여부.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객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좀 더 약하지 않을까. 근데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긍정을 들까 하다가 긍정을 들어도 부정 같은 긍정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나는 이걸 CXL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대안책으로 차라리 뭐 관련해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네오셈이나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 다음 주 4월 31일 날 삼성전자 콘콜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때 만약에 CX 관련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손실 안 보면 차에 파시고 그래도 난 CX 하겠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긴 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조금 올라온다면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대안으로 삼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실까요? 끊으셨나 예. 봅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비중을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지금요. 과장님, 지금 비중 늘리는 방안 좀 어때요? 비중이 5%시니까. 일단은 적자폭도 지난 4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AI 로봇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좋았던 다 AI 로봇들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오키스 전자도 마찬가지고 CXL 내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 어느 정도 뭐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다른 회사들보다 적게 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CXL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아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장주가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쪽 종목을 좀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일단은 두시고 가격대에 오시면 제가 봤을 때 손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원금 가격대에 오시면은 좀 파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킨스 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마 전화를 조금 오래 기다리셔서 아이고. 끊어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이신데 15,3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괜찮은데 조금 주가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제주은행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주은행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을 두신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딱 이제 손실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주은행은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중립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 특히 지금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16일에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제 어저께 환율과 금리가 좀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시장이 이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완전한 긍정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긍정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좀 안정권으로 혹시라도 좀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해석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이 또 갑작스럽게 또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000원을 저는 깨지 않는 구간에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비중이 지금 2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절반이라도 꼭 좀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14,000원을 깨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제주은행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위메이드 플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800원에 30%입니다. 혹시 뭐 지난달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그 전에 했는데 지난번에 네. 올랐을 때 더 간다고 팔지 마라 그래서 안 팔았더니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갈지, 회사는 괜찮은지, 네, 언제쯤 알겠습니다. 갈지 여기다 물타기를 좀 더 해도 괜찮은지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위메이드 플레이는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네, 사실 어제 그 시간의 이슈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를 좀 짚어봤었거든요. 네네.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믹스 코인 급등하면서 위메이드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갔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모멘텀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믹스 가격이 2,100원이네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본 게 4,800원쯤을 이제 기억을 하고 한 3,500원에 3,800원까지 본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 자체가 결국에는 이믹스 코인 모델에 따라서 움직인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장형국 대표에서 이제 바뀌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믹스 코인이 올라와줘야 수익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거는 위메이드 플레이랑 좀 다른 거긴 하지만은 이건 나이트크로우가 선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믹스 코인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에 따라서 나이트클로우 글로벌 P2E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등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이믹스 코인이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최근에 거래소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중단 이슈가 좀 나왔던 측면이 있었고 아직도 이제 업비트나 여러 거래소에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믹스 코인이 조금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라 온보딩되는 플랫폼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위메이드 플레이나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게 분기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IR을 할 때마다 장영국 대표가 이게 주가가 좀 부양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이번 새롭게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만약 이번 IR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바뀐 대표에 대한 뭐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립을 든 거고요. 만약에 이번 IR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바뀌지 않을까. 결국 위믹스 코인이 빠지고 지금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동안 장영국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 그 진양구 대표나 뭐 서정진 대표나 이런 어떻게 보면 주가의 부양에 조금 의지가 강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IR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강한 흐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게 과연 위메이드 그룹 이번 콩콜을 통해서 뭔가 바뀔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는데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추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얼마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요? 지금 비중이 30%이시거든요. 지금 매수 단가가 13,800원인데 지금 비중 확대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만약에 위에서 매수해도 괜찮으시면은 저는 콩콜에서 그 대표님의 좀 의지나 이런 걸 조금 보고 판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스 코인도 반등하는 흐름을 좀 추이를 해보셔야 되는데 뭐 보니까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따라 보니까 뭐 코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이미스 코인의 추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꾸준히 이게 관찰을 해보시면서 이게 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 대표에 대한 이번 1분기 아마 첫 그게 발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하시고 주가가 반등한다. 그때 저는 주가 따라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 9,600원이지만은 네. 11,000원, 12,000원에 전 따라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리스크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메이드 그룹주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하지 말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주가가 반등하는 걸 바라보고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014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바이넥스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 단가가 15,720원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추가 매수 더 해도 될지 앞으로의 방향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손실권이십니다. 이지은 네. 대표님, 저희가 2분 드릴 테니까 스피드 문자 상담 부탁드릴게요. 바이넥스 출발해볼까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상방으로 추세는 보고는 있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기에 이대로 갖고 가셔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서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남은 비중을 또 다양한 섹터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쪽 CDMO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좀 탄력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지금 바이넥스가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온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선 기점에서 추세를 돌려주면서 21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충분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는 일단 저는 상방이 열려 있고 충분히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목표에 대한 가격은 저는 18,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비중 그대로 18,000원까지는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진 과장님께 스피드 상담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사님 해성 DS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48,100원이십니다. 시청자님 살짝 수익 중이신데 53,000원 부근만 오면 내려가고를 반복하는데 언제쯤이나 목표 주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이화진 과장님께 120초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지금 물론 실적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특히 DDR4 이쪽에 대한 재고 물량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좀 회복세 구간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3월달 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리드 프레임 관련 이제 수출 확대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DDR 기판의 폭에 대한 리드 프레임 자체가 조금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버용이나 이쪽에 대한 물량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그만큼 수요나 이런 재고 물량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5개월, 3개월 좀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억, 한 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컨센은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언제 성장을 하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을 좀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긴 박스권을 조금 나오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21선을 좀 뚫게 되면 어느 정도 전배열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한 11월 달에 공장이 좀 완공이 증설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쪽에 좀 업황이 좀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매출이 좀 더 급증하는 증가세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악재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이제는 성장하는 구간에 있고 재고 처리 부분이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미 삼성전자나 다른 이런 재고에 대한 힘든 시기를 한번 겪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120초 채워주셨어요. 고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MCNS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500원에 25%요. 아, 29,000원대요. 좀 오래 네. 갖고 계셨네요. 몇 개월 됐어요. 아이고,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서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통해서 빠르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MC넥스는 다행히 오. 두 분 다 긍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MC넥스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또 지금 삼성전자 향에 대한 매출 그리고 갤럭시 24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서 그래도 일을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기업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가가 저는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이 25% 정도시기 때문에 29,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추가 매수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이 정도 가격권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다시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5%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질 수는 있는데 마음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다른 비중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수익 내고 계시면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좀 끌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중장기로 좀 갖고 계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밀리의 서재요. 밀리의 서재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10%인데 네. 지금 한 10%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해서요. 네, 한 달 정도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한 달 딱 됐어요. 3월 초였거든요. 네, 밀리의 알겠습니다. 서재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밀리의 서재 한 달 정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과연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일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이거 중립이네요. 네. 그럼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밀리의 서재는 지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구간인지 좀 조정을 더 지켜본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저도 딱 한 달 전에 탐방 다녀왔었는데 그래요? 어때요, 과장님? 뭐 1위 구독 플랫폼 전자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네네.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제가 가서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네.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물론 우리나라 이제 B2B 관련해서는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여러 군데 뭐 기업에 이거를 이제 전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꾸준히 쓰니까 그건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대기업들에 대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냐 뭐 계속 이 AI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책을 알아서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 과연 성장성이 나올까? 원래 있던 기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보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사실 나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좋고 그래 책을 안 봐도 이미 결제는 나가니까 10페이지만 읽어도 이미 그건 수수료는 나갑니다. 네. 결국에는 이거는 물론 실적은 좋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밀리 세제를 보고 있는 거는 전자책 독서 플랫폼으로서의 사실 실적보다는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의 여부가 있는데 그게 대한 아직 뚜렷한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찾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엔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게 대주주 지니뮤직이죠. 지니뮤직도 결국에는 지분을 좀 줄였었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OTT나 음악 쪽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계속 커질 수는 있지만은 독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200만 명에서 이 침투율이 굉장히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많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게 명확하게 이게 와닿지를 못해가지고 밀레 서재는 딱히 이거 AI 모멘텀으로 붙이기에 좀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절을 하는 방안이 맞을까요, 과장님? 물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도 좀 충분히 계속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늘리는 걸 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가격대가 22,000원이네요. 22,000원이면은 반등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명확한 밀리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대안책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조선, 반도체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여러 대안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올릭스고요. 네. 20% 2만 원에. 오, 2만 원이면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청자님. 작년 9월 달에 샀어요. 아, 이거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본전까지 올리는지 그래서 뭐 얼마까지 가려나 좀 아,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방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올릭스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올릭스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 나왔거든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올릭스가 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좀 있잖아요. 2만 원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탈모 치료제 이슈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쪽 이슈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또 비만 치료제가 그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비만 치료제 GLP-1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오명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적응증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LP-1이라든지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만 치료, 탈모 굉장히 현대인의 고민에 걸맞는 이런 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지금 이제 또 곧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더 좀 탄력적인 모습들 오늘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중에 올릭스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의 빠질 구간보다는 이제는 좀 상승으로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중이 이미 25%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8,000원 부근까지 이제 종목이 탄력이 나오면 그때 거래량이라던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는 홀딩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관련해서는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전반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8539님께서 대원미디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800원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걱정입니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원미디어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원미디어에 대한 상담 바로 시작합니다. 아, 네. 뭐 같은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IP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미디어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돌려봤는데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뭐 올해 뭐 네이버 웹툰이 하반기에 뭐 나와서 상장한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웹툰 시장은 커진다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DNC 미디어를 보더라도 그만큼 나 혼자만 레벨업, 이 IP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제가 잠시나마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관련 IP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봤더니 사실 뭐 영심이, 달려라 하니 엄청 옛날에 또 유명했던 IP들을 위주로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적어도 만화책 그 한 몇만 권에 대한 IP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향후의 성장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은 IP라도 조금 명확하게 성장성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형 미디어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이미 종목별 차별화가 이미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 미스터 블루는 어느 정도 그 개수에 대한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도 뭐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최근에 뭐 웹툰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라이센스 파트너로 유통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익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12,000원이신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도 딱 1초 남기고 끝내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 좀 아, 고수십니다. 네. 본인도 몰랐지만 네. 1초 남기고 딱 끝나셨어요. 스피드 상담의 고수로 임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도 12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국 BNC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매수가는 8,600원, 비중은 40%나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 관련주도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일라이 릴리라던가 이런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 확장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국 BNC가 최근에 소식이 또 있었는데 지금 덴마크의 캐리아와 함께 지금 GLP 이중 작용제를 이용을 해서 뇌혈관 장병 통과가 가능한 알츠하이머, 파킨스 이런 치료 신약에 대해서 한국, 싱가포르, 태국 5개 이제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고 또 캐리아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에 대한 소식도 좀 나와줬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최근 모습만 보더라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통 전체적인 섹터의 반등이 나올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세도 또 같이 빠르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BNC는 어느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면은 대장격으로 또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반등 탄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이미 40%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라서 7,3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좀 섹터에 대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이 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돌파를 세게 해줄 거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내가 장기화되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한 스피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1부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을지 시간외 거래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